이제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하는데 이것이 동안이만 못하다. 1시간 내내 제가 법문을 한다고 해도 이거 한번 여러분하고 나하고 통하니만 못하다. 정말 그렇다. 지금부터 2023년 1월 19일 6주단경 40회차 시작하겠습니다. 도반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그대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내겠습니다. 각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내 마음의 중생이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내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끊기를 서원합니다. 내 마음의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내 본성의 불도인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도반들여 많은 사람들이 어찌 중생이 끝이 없는데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만 이와 같이 말하는 것은 내가 말하는 제도가 아닙니다. 도반들이여 마음속의 중생이라는 것은 이른바 삿되고 어리석은 마음, 헛된 마음, 착하지 못한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악독한 마음 등 이러한 마음이 모두 중생입니다. 각자는 모름지기 자성으로 스스로 제도하여야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무엇을 일러 자성이 스스로 제도한다고 할까요? 자기 마음속의 삿된 견해와 번뇌와 어리석음이라는 중생을 바른 견해를 가지고 제도합니다. 이미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으면 반야의 지혜로서 어리석고 헛되이 헤매는 중생을 때려 부숩니다. 각자 스스로 제도하며 삿됨이 오면 발음으로써 제도하고 미혹함이 오면 깨달음으로써 제도하고 어리석음이 오면 지혜로서 제도하고 악함이 오면 선함으로써 제도합니다. 이와 같이 제도하는 것을 일러 참된 제도라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사홍서원이 나오죠. 도반들이여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그대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내겠습니다. 네 가지 큰 서원. 이제 서원이라는 건 이제 원이죠. 원. 바란다, 원한다, 원. 네 가지 큰 원이 뭐냐 하면 각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하고 첫 번째, 내 마음이 중생이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생이 끝이 없지만 제도하기를 서원합니다. 두 번째, 내 마음의 번뇌가 끝이 없지만 끊기를 서원합니다. 세 번째, 내 마음에 법문이 다함이 없지만 배우기를 서원합니다. 네 번째, 내 본성의 불도인 위없는 불도를 이루기를 서원합니다. 이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눠놨지만 결국은 다 하나입니다. 하나. 다 하나. 내 마음의 중생이 끝이 없습니다. 끝이 있다 없다는 자체가 분별이에요. 그래서 끝이 없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내 마음에 중생이 있다 없다 있다 또는 없다 하고 있으면 그 자기가 분별심 속에서 헤매고 있는 거고 끝이 없다는 것도 또는 끝이 있다는 것도 전부 사실은 전부 분별입니다. 전부. 그런데 이 모든 법문은 방편문이지
진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실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법은 방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진실 이거는 말로 할 수가 없다. 왜 말로 할 수 없느냐? 말은 개념, 아르마리, 아는 것, 말 뜻, 그것을 갖고 하는 게 말이죠. 생각도 마찬가지죠. 이제 분별하는 모든 것은 아르마리를 밑바탕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아르마리라는 것은 진실이 아니거든요. 그냥 우리가 대충 그렇게 개념으로 알고 있는 거지. 그래서 어떤 게 그런 거냐? 모든 말이, 모든 단어가 전부 그런 말입니다. 희노애락의 감정이든 생각이든 아르마리든 더 넓게 나가서는 마음이든 통틀어서 마음이든 물질이든 즉 정신적인 것이든 물질적인 것이든 일체 사실은 물질이라는 것조차 이러이러한 것을 물질이라고 한다 하고 우리 개념으로 물질과 정신으로 나눠 놓은 거죠. 우리가 대충 보이고 들리고 감각이 느껴지는 것 말입니다. 그런 것은 대충 물질이라고 하고 들리는 것은 물질이라고 안 하죠. 뭐 보이고 만져지고 뭐 이런 거는 물질이라고 하고 이 느껴지기는 하는데 보이거나 들리거나 만질 수 없는 것은 뭐 정신이라고 한다. 라든가 이런 식으로 우리가 개념으로 나누어 놓은 것이죠. 우리가 나눈 거예요. 편의에 따라서 공통점이 있는 것끼리 나누어 놓은 거죠. 그런데 원래부터 그렇게 딱 고정되게 그것과 그것이 그렇게 딱 나눠져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충 기준을 정해서 이쪽과 저쪽으로 뭐 정신과 물질로 나눠 놓고는 모든 게 그렇게 우리가 나눠 놓은 겁니다. 뭐 하늘과 땅이든 천지개벽이다 하는 것도 그렇게 나눠 놓은 거죠. 다 나뉘어진 모든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사람들의 생각으로 이렇게 개념을 정립해서 나눠 놓은 거죠. 전부 그런 건데 그렇게 우리가 나눠 놓고는 자승자박 자기가 거기에 묶여서 못 나온단 말입니다. 어디에 묶여서? 아르마리에 묶여서, 다른 말로 하면 개념에 묶여서. 다르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개념, 고정관념, 아르마리, 아는 것, 뭐 그런 것에 묶여서. 그러니까 분명히 다른 느낌이 있죠. 이 느낌과 저 느낌은 다르고 차가운 거 뜨거운 게 다르고 배 부른 거 배 고픈 게 다르고 마음도 편안한 마음과 불편한 마음 분명히 느껴지잖아요. 다 달라요. 마음뿐만 아니라 물질은 당연히 다르죠. 이것과 저것이 다르지. 흰색과 검은색은 다르지. 하늘과 땅은 다르지. 분명히 달라. 다 달라. 생로병사 다 달라. 생로병사가 어떻게 같아. 생은 생이고 노는 노고 병은 병이고 살은 살이지. 당연히 다 달라. 모든 이름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달라. 그러니까 이름으로 따로따로 다른 이름들을 붙여놨어. 우리가. 그죠? 우리가 이렇게 나눠서 붙여놓은 거예요. 근데요. 이 볼펜을 하나를 예를 들더라도 근데 우리가 이 볼펜 이렇게 하나로 이름을 붙여놓지만 또 위에 부분을 뭐라고 할까요? 뭐 뚜껑이라 할까? 뚜껑은 아니지만 뭐 이름이 없으니까 뚜껑이라고 붙입시다. 뚜껑 아니면 뭐 상부, 중부, 하부 또는 뭐 뚜껑, 심지, 중심부 뭐 이거는 고리 또 이거 열면 속에 거는 볼펜 심 이렇게 또 나눌 수 있죠. 근데 통틀어서 하나로 볼펜이라고 할 때도 있고 나누어서 볼펜 심 이거는 뭐 손잡이 고리 이렇게 나누어서 말할 때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손잡이 고리입니까? 아니면 이건 볼펜입니까? 볼펜이면서 고리고 고리이면서 볼펜이잖아요. 우리 눈으로 대충 필요한 만큼만 나눠놨지.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이 정도만 나눠놓으면 되지만 뭐 과학 연구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더 나누겠죠. 그죠?
그러면 뭐 더 들어가서 분자, 더 들어가서 원자, 뭐 핵, 뭐 이렇게 점점 더 나눕니다. 누가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는데 소리 안 들리는 분은 이제 개인적으로 본인 그 소리를 연결을 안 해서 그럽니다. 지금 소리에 문제는 없고 그렇게 더 들어가서 나누고 더 들어가서 나누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자꾸 나누잖아요. 지금은 이거는 볼펜 요 정도만 나눠놓으면 이건 볼펜 뭐 이거는 이게 샤프 이거 볼펜 이렇게만 나눠놔도 우리가 사는데 문제가 없고 우리 필요한 만큼 그만큼이니까 볼펜 연필 이렇게만 나눠놓은 거예요. 볼펜 샤프 이렇게만 나눠놓은 거예요. 이거 원래 절대적으로 샤프고 절대적으로 볼펜인 게 아니라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우개도 달려 있어요. 그럼 이건 지우개잖아요. 근데 여기에 붙어 있을 때는 우리는 그냥 샤프 가져와. 나 샤프로 쓰고 있어. 이러지. 샤프하고 지우개하고 그 그 붙어 있는 꼭지 가져와. 이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한번 보세요. 언어에 우리가 얼마나 이 바보같이 이러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쉬운 사실이죠. 근데 지금 내가 이걸로 쓰면 샤프로 쓴다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 그러니까 이걸 샤프라고 해도 말이 맞고 필요에 따라서 이걸 분해해야 될 필요가 있을 때는 자 이거는 뭐 뒤에 뭐 꼭지 뚜껑 이거는 뭐 샤프 속에 들어있는 게 샤프 심 이거는 샤프 몸체 이건 샤프 뭐 손잡이 고리 이거는 뭐 이렇게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이걸 지우개라고 해야 맞잖아요. 이건 몸체라고 해야 맞잖아. 그런데 이렇게 붙여놨을 때는 그냥 샤프라고 해야 맞잖아요. 그럼 도대체 어떤 게 사실이에요? 때에 따라 달라지잖아요. 얘 이름은 샤프가 됐다가 몸체가 됐다가 얘 이름은 샤프가 됐다가 지우개가 됐다가 그러죠? 우리가 매사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이건 전체적으로 내 몸이라는 이름도 붙였다가 그 다음에는 머리, 목, 어깨 이런 이름도 붙였다가 또 팔, 다리 이렇게 붙였죠. 그러면 이걸 팔이라고 하지. 전체로 팔 들어봐 이러면 이렇게 하잖아. 손 들어봐 하면 이렇게 들잖아. 그럼 팔도 들었네? 어깨는 안 들었나? 팔꿈치는 안 들었나?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몸도 잠깐 움직이지. 이것이 이게 안 받쳐준 팔을 들 수가 없지. 정말 팔만 들은 건가? 근데 대충 소통하잖아요. 그냥 의사소통하는데 손 들어봐, 팔 들어봐 이래도 별 문제 없잖아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손이라고 했다가 이건 또 손톱이라고 하고 손가락이라고 손바닥이라고 하고 손목이라고 이러고 또 나누잖아요. 어떨 때는 그렇게 나눠서 말하고 어떨 때는 통틀어서 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마음도 되게 편안하다가 조금만 불편해져도 불편하다 이렇게 느낄 때 있죠. 근데 엄청 불편하다가 많이 덜 불편해졌어. 이제 조금밖에 안 불편해. 그럼 난 이제 편해. 이렇게도 말해. 그죠? 그러면 똑같이 조금 불편한 상태인데 어떨 때는 편하다고 하고 그거를 어떨 때는 불편하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느낌에 이름이 있어요? 정해진 게 없으니까 상대적으로 어떨 때는 같이 조금 불편한 느낌인데 어떨 때는 그 불편함을 편하다고도 말하고 어떨 때는 그 불편함을 불편하다고도 말하잖아. 이름을 그렇게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 조금 불편한 것의 이름은 사실 정확하게 뭐예요? 없으니까. 정확하게 이름이 없으니까. 때에 따라서 적당히 붙이고 살잖아요.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으니까. 그죠? 한두 가지가 이렇다는 거는 전체가 이렇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도 우리는 절대적으로 불편한 마음, 편안한 마음, 그런 게 절대적으로 딱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잖아요. 불편함은 불편함이야. 편안함은 편안함이야. 좁은 마음 좁은 마음이야. 넓은 마음 넓은 마음이야. 이렇게 탁탁 구분이 된 것처럼 착각하고 살잖아요. 얼마나 이게 오류가 커요. 이렇게
이렇게 아무것도 아닌 간단하고 쉬운 사실만 살펴봐도 이런 게 곧바로 이렇게 드러나는데 뭐가 도대체 우리가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이 무슨 사실이냐고요, 그게. 그냥 대충 의사소통하고 사는 거지. 대충. 그리고 상대방이 말을 하면 내가 그대로 알아듣나? 아니에요. 자기 식으로 알아들어요. 대충 소통하는 거지, 그죠? 그래도 큰 문제는 없잖아요. 그냥 큰 오해가 생길 때도 있고 작은 오해가 있을 때는 대충 그냥 살잖아요. 문제시하지 않고.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오해를 했는지조차 몰라. 자기식으로 다 받아들여 놓고는 자기식으로 받아들이라고 생각 안 해. 자기가 그대로 다 안다고 생각하지. 자기식으로 받아들여 놓고는. 그죠? 이거 완전히 오류투성이에요. 이러고 살면서 우리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어떤 고정관념 속에서 사느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맞는 줄 알고 살아. 바르게 알고 있는 줄 알고 살아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오류 속에서 살면서. 그러니까 뭐 한두 가지 짚어봐서 이런데 얼마나 큰 어마어마한 오류가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체가. 그러면서도 그런 오류가 있다는 건 생각도 안 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 우리 고정관념이 딱 깔려 있다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너가 알고 있는 거 틀렸어. 이렇게 되면 마음이 막 상처를 받고 막 자존심이 상하고 당장 딴 데로 도망가고 싶고 부정하고 싶고 그 사람 쳐다보기도 싫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도망갔다고 표현하면 좀 그렇지만 이제 재밌게 말하자면 그래서 도망간 분들도 많아요. 쳐다보기도 싫은 거지. 빨리 또 어디로 가버리고 싶고 떠나버리고 싶어. 왜 내가 알고 있는 게 틀렸다 이래 되면 상당히 불편함을 느끼거든. 내가 알고 있는 게 그렇다는 거는 뭐냐면 자기가 알고 있는 게 맞다는 그런 거기에 빠져서 평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거 틀렸다 이러면 막 굉장히 자극을 받는다고요. 뭐라 그러죠? 요즘 말로 뭐 이렇게 상처받았다는 거를 뭐라고 하죠? 이게 뭐라고 하잖아요. 그 마음이 상처를 받았다 이거지. 그건 내가 알고 있는 거, 내 판단, 나라는 거 내봤자 찾아봐봐요. 그냥 그거 나도 아닌 걸 전부 나라고 여기고 있지. 그거 틀렸다 하고 건드리면 막 나가 상처를 받았다고 막 그래 상처를 받았다고.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이렇게 막 그거 틀렸다 이렇게 되면. 만약에 나는 지금 슬퍼,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는데 야, 네가 한 게 뭐 있다고 마음이 힘드냐? 이러면 막 상처 막 받아버리지. 특히 가까운 사이일수록 왜 가까운 사이에는 가족이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다는 게 나도 몰래 속에 다 자기 있는 거야 마음속에.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다. 근데 수십 년 그러고 살았는데 배우자라든가 뭐 부모라든가 자식이 당신이 그동안 한 게 뭐 있다고 너무 섭섭해주세요. 막 그런 막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냥 한 게 뭐 있다고 이러면 정말 희생적으로 살았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지. 진짜 한 게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좀 덜하지만 그냥 찔리고 기분 나쁘지. 그냥 기분은 나쁘지만 뭐 그럼 당신은 잘했나 이러고 반발하겠지. 근데 진짜 희생적으로 사는 사람들은 멘붕이 온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요즘 사람들. 멘붕이 와버리죠. 내가 어떻게 하고 살았는데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해봐봐. 예를 들어서 남편은 돈 한 푼 안 벌었어. 내가 죽으라 평생 벌어가지고 자식 교육시키고 그냥 힘들지만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세상에서 상처받아가면서 여태까지 수십 년간 이러고 살았어. 근데 남편은 자기 마음대로 온갖 거 다 하고 살았다 칩시다. 그래 놓고는 당신이 한 게 뭐 있다고 힘드냐? 이래 봐봐요. 완전히 멘붕이 와버려. 예? 내가 이만큼 했어 나 이러고 살았어가 있거든.
그러니까 그거를 건드려 버리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다 이거지. 내 판단이 맞다. 응? 나 이렇게 하고 살았어라는 이거 내 판단이잖아. 내가 알고 있는 거잖아. 그거 틀렸어. 네가 한 게 뭐 있어. 이건 그거 틀렸어. 이게 되는 건 거야. 그러니까 멘붕이 와버린다. 여기에 완전히 의존하고 있다가 이게 나인 줄 알고 이거 나라고 생각하고 여기에 의존하고 살다가 그러고 살다가 이게 흔들려 버리니까 내가 흔들리는 게 되는 거야. 내가 상처받은 게 되는 거야. 이게 여러분들 그 음속 해제 안 되게 좀 조심해 주세요. 이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이거 건드려 버리면 한 게 뭐 있다고 이렇게 돼 버리면 내가 막 상처를 엄청나게 받는 게 되는 거야. 이건 나인 줄 알고 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바보 멍충이가 어딨나. 근데 우리는 모두 다 이러고 살죠. 모두 다 이러고 살기 때문에 그게 잘못됐다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 잘못 알고 있는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걸 나라고 생각하고 살면서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감사하고 만족하고 살고 하려고 노력하는 거지. 이거를 나라고 하는 것은 변화시킬 생각이 없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마음 먹고 그냥 좋게 생각하고 막 만족하고 감사하고 살려고 하는 거지. 그래 가지고 해결이 안 돼. 이게 내가 정말 맞나? 이게 해결이 되지. 왜? 나 아닌 걸 나라고 붙들고 있었고 또 실제로 찾아보면 이것도 찾을 수도 없어. 흔적도 없어. 자기 생각의 속에서만 '나 이렇게 했어.'가 있는 거지. 자기 마음에만 있는 거지. 실제로 있는 건 아니다. 이게 실제로. 거기에 완전히 빠져 있으면 실제로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이런 것을 '진짜 사실인가?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게 맞나? 이게 정말 사실이야? 내가 바로 알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결하는 게 아니라 당연히 이걸 나라고 해 놓고 그냥 죄업을 참회한다는 걸 벌을 없앤다는 둥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내가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러고 사나 보다.' 이렇게 마음 먹는다는 둥 그러면 '아 네가 전생에 네 남편한테 그렇게 해서 받는다.' 이러면 좀 위로는 되니까 '그래 그런가 보다.' 하고 좋게 생각하고 노력하려고 생각해서 이제 이런다니까. 이게 나라는 것은 가만히 내버려 놓고 그냥 그런 식으로 생각을 좀 바꾸려고 하는 거지. '아 내가 전생에 그랬구나.'라고 생각을 하면은 남편이 좀 덜 믿고 덜 억울할 거 아니에요. 나한테 잘못해 줘도. 음. 그러니깐 전생에 그래 했거나 안 했거나 이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를 나라고 알고 있는 이것이 진실이 맞냐 이게 중요한 거지. 이거 해결되면 전생에 그렇게 했든 안 했든 이런 걸로부터 다 벗어나지는 거지. 이게 내가 아닌데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는 이거 자체가 실체가 없는 게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받는 거는 분별법의 차원에서는 인과응보는 당연한 일이에요.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게 세상이 이치니까. 그건 너무나 당연한 일인데 그 콩이 자기인 줄 알았는데 그 진실이 드러났을 때는 콩은 콩인데 콩 아닌 콩이야. 그러면 모습은 콩을 하고 있지만 콩으로부터 벗어난 콩이야. 콩이라는 것으로부터 해탈한 콩이야. 해탈한 콩. 그럼 그 콩은 콩인데 콩이 아닌 콩이지. 그러면 마음의 문제가 다 없어지지. 그럼 콩이 되는 거지. 콩 심었는데 팥이 나는 게 아니고 그런 콩이 되면 콩 심었는데 콩이 나도 아무 마음에 괴로움이 문제가 없어지는 거지. 그래서 '전생에 이랬구나. 내가 원인을 이렇게 지었으니까 이렇게 받는 거지.'라는 것은 사람들은 그것이 불교인 줄 아는데 지은 대로 돌아온다. 콩 심은 데 콩 난다는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냥 상식이잖아요. 꼭 불교에서 "야 너 봄에 콩 심으면 가을에 콩을 봄에 심는 거 맞나요? 맞아요? 이 잘못 말했다가 이런 거 갖고 시비 걸더라고요. 누가 아시는 분 콩을 봄에 심고 가을에 거두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해야지 좋아. 그럼 봄에 콩을 심었는데 가을에 콩 나는 것은 그 누가 심어도 똑같아요. 부처님이 심으면 콩을 심은데 팥이 났네. 이게 부처님이 신통력 그런 거 아니에요. 왜 콩 심은데 팥이 나야 돼? 그럼 문제가 있는 거야. 이게 뭐 문제가 생긴 거야. 이상한 거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콩 심은데 콩 나는 게 자연의 이치, 순리, 당연한 일. 그 콩 심은데 콩이 안 나게 하는 게 신통력이 아니고 콩을 심었더니 콩이 났네. 이게 신통력인 거야. 아이 콩 심었는데 콩 나는 게 무슨 신통력이에요. 당연한 거지 한데 당연한 이게 다 신통이지. 이게 완벽한 작용이지. 항상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완벽한 작용인 줄 몰라. 에이 항상 있는 마누라 말고 딴 여자가 예뻐 보여. 이 우리 중생의 심리는 그렇다고. 근데 또 그 여자가 내 마누라가 돼. 그럼 처음에는 조금 이뻐 보이다가 또 관심이 없어져. 나한테 항상 있는 것은 재미가 없거든. 내가 알고 나면 재미가 없거든. 또 딴 게 또 예뻐 보여. 이 우리 중생의 심리예요. 그러니까 그런데 아무튼 콩을 심었는데 콩이 나는 게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일이죠. 당연한 이 모든 게 기적이야. 당연한 이 모든 게. 그냥 갈증이 나면 다 어떻게 물을 먹을 줄 아느냐고. 응? 갈증 나는데 물 먹을 줄 모르면 살겠어요? 못 살잖아요. 근데 우린 누구나가 갈증 나면 물 먹을 줄 알아. 그러니까 네, 항상 있는 능력이니까 그거는 당연한 거 재미없어. 그건 신통력인지 모르는 거야. 그거 말고 남들한테 없는 능력 이런 것만 신통력인 줄 아는 거야. 야, 목이 마르니 다 물을 꺼내와서 먹을 줄 아는. 이거 못하면 우린 죽어요. 근데 이거 다 할 줄 알아요. 이 기가 막힌 신통력이 있잖아요. 다리 아프면 자기도 모르게 앉을 줄 알고. 되게 졸려봐봐요. 안 자려고 제가 지금 저거 뭐 이렇게 뭐 하던 중이니까 막 그러는데 언젠가 꾸벅 졸고 있어. 나는 졸은 적이 없잖아. 근데 저절로 지가 턱 졸고 있잖아요. 지가 안 죽으려고 졸리는데도 안 자고 있으면 도저히 안 되면은 얘 이대로 놔뒀다 죽겠다 싶으면 자게 만들어 버리잖아. 만들어 버리잖아. 내 뜻과 상관없이. 그죠? 아이고 한번 보세요. 그러니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 추우면 입을 줄 알지. 더우면 벗을 줄 알지. 고프면 먹을 줄 알지. 제가 그랬잖아요. 배고플 때 나한테 돈도 없고 음식도 하나도 없어. 근데 다른 사람 옆에 있는 사람은 음식이 있어. 그럼 저 다른 사람 거니까 내가 뺏어 먹거나 훔쳐 먹거나 가져오면 안 되잖아요. 머리를 도덕적 관념이지. 저건 남의 거야 먹으면 안 돼. 배고파도 참아야 돼 하고 있지. 근데 한 며칠 굶겨놔 봐요. 아니 마음속에서는 어때요? 며칠 안 굶겨도 마음속에서는 자기도 모르게 먹고 싶어. 마음 안 일어나는 사람은 마음이 고장난 거. 이게 비정상이에요. 먹고 싶다는 생각 이런 게 당연한 거지. 그게 정상이지. 그죠? 머리로 제어를 하는 거지. 저건 남의 거야 먹으면 안 돼. 근데 마음속에서는 그래도 먹고 싶어 라는 거는 그냥 일어나는 거야. 그죠? 이게 일어나야 우리는 살 수가 있어. 이 머리만 갖고 있으면은 사는데 좀 더 위험하지. 그래서 정이 배고프면 나중에는 눈에 보이는 게 없이 이제 머리 판단을 잃어버린다 이거죠. 너무 배고프면 먹고 볼 거 아니야. 감옥에 갈 때 가더라도 욕을 얻어먹을 때 얻어먹더라도 먹고 보겠죠. 왜 그 비행기 추락이 되어서 그 어떤 그 굉장히 기온이 낮은 곳에 산속에 추락해서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다가 나중에 구출된 사람들 있었잖아요. 외국에. 그 사람들 좀 말하기 못하지만 뭘 먹었는지 들은 분들 계시죠? 뭘 먹고 안 죽을 수 있었는지. 예? 모르는 분들은 못 들은 분들은 뭐 여기서 또 말했다가 또 온 세상에 사람들 세상 전부 고정관념 갖고 있는데 스님이 공부 시간에 저런 얘기했다. 아무튼
뭘 먹고 살아남았잖아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었잖아요. 처음에는 눈을 먹었겠죠. 눈 와가 있었으니까 추운 데니까. 나중에는 등등등 하다가 최후에는 암튼 뭔가를 먹고 살아남았는데 나중에 무슨 재판을 할 때 그것을 벌을 줘야 되냐 안 줘야 되냐 어쩌고 그런 얘기 잠깐 본 것 같은데 그때는 그게 아니거든. 그냥 음식이 되어버리잖아. 우리 고정관념 속에서는 그거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아니야 저건 저건 먹을 수가 없는 거야. 절대로 먹으면 안 되는 거야. 되어 있겠지만 이것이 하얗게 되고 오로지 먹어야만 될 때에는 본능만 남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후에 가지게 된 관념이죠. 교육, 문화 뭐 이런 걸로서 후에 가진 관념이죠. 원래는 이 속에서는 선과악이 있지만 이것이 있기 이전에는 선악이 없잖아요. 없어요. 분별 있기 이전에는. 근데 우리가 더불어서 사는 사회에서는 선악 개념이 있어야 질서가 있기 때문에 선악의 개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잘못하면 벌을 주고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부터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선도 원래부터 있는 게 없고 악도 원래부터 있는 게 없고 생로병사도 원래부터 있는 게 없고 이것과 저것도 좋은 거 나쁜 거 편하고 불편한 것도 원래부터 있는 거 없다. 전부 다 분별이지. 분별은 우리가 분별할 때에 존재하는 거지. 분별할 때에. 네. 아무튼 이런 얘기는 왜 하겠어요. 우리가 평소에 지금 계속 완전히 분별 속에서 이름에 갇혀서 그 이름은 그것을 가리켜. 그래서 우리가 시험지에 그쵸? 어렸을 때 이거 그려놓고 볼펜이라고 안 쓰고 심지라고 쓰면 심이라고 쓰면 이걸 맞다고 해야 되나 틀렸다고 해야 되나 야 세모 이렇게 줄려나? 아니야 그렇게 쓰면 틀렸어 이건 볼펜이라고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주는 선생님도 있을 거고 어쨌든 애매해진다. 심지라고 쓰면 애매해진다. 만약에 이게 뭐냐 그려놨는데 지우개 치는 지우개 봤던 게 기억에 인상적이었어. 지우개라고 쓴다. 그러면 선생님이 좀 골치 아파져.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 정말 이것은 샤프다라고 못 박을 수 있다면 다른 답을 썼으면 다 틀린 게 돼야 돼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해놨는데 지우개라고 썼을 때 선생님 이 안에 지우개도 있잖아요 하면 선생님이 순간적으로 그렇긴 그래 근데 이거는 샤프라고 해야 돼 이렇게 가르쳐 주지만 야 이거 지우개는 틀렸어 100% 말하기 좀 애매할 때 있죠. 그거 왜 그렇겠어요? 딱 이거는 샤프야. 이게 샤프라는 건 진리야. 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도 우리는 그렇게 그냥 대충 나눠놓은 거지 그걸 샤프다 이렇게. 근데도 이거는 샤프야 라고 생각하고 산다고 바보같이. 응? 이건 이거야. 딱 그건 그거야. 무슨 소리야. 이렇게 생각하고 산다고.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자기 개념으로 자기 아르마리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면 기적이다 이러지. 기적이다. 기적. 자기 아르마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기적이라고 하는 거지. 원래는 시간, 공간이 초월돼 있다가 아니고 원래 시간이라는 것이 그냥 개념이다. 시간이 있는데 뭐 초월을 하고 공간이 있는데 공간을 초월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왜 시간을 초월한다 공간을 초월한다 하면은 굉장한 뭐 특별한 또 이상한 일을 상상하잖아 그죠? 근데 시간이 있는데 초월한다고 생각하니까 공간이 있는데 그걸 초월한다고 생각해 그런 거예요. 시간 공간이라는 개념 자체가 개념이라고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 그래서 질서에다가 이런 것에다가 하나하나씩 갖다 붙인 이름인 거지. 이 모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6조 단경의 내용도 전부 단어로 이루어져 있죠. 단어로. 그다음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러면 전부 이 단어 하나하나가 대충 우리가 만들어낸 개념이 단어인데 그런 단어들로 만들어진 게 이 책이잖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하고 있는 법문도
단어들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하고 소통해서 이게 이 마음의 감옥, 고정관념에서 툭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대충의 의미를 가진 단어를 갖고 나열해 가면서 그냥 하는 거지, 말로. 그죠? 그거 툭 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분별심이 툭 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 제가 하는 말이 맞는 말은 하나도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대충 우리가 서로 공통적으로 소통될 만한 단어를 써서 그냥 하는 거지. 잠시 써서 하는 거지.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법문이라는 거라고. 그래서 개구즉착이라고 한다고. 입 열었다 하면, 말했다 하면 전부 맞는 말은 세상에 하나도 존재하지 않는다. 전부 개념으로 이루어진 거니까. 분별선상에서 하는 말이다. 대충 분별해놓고, 즉 대충 나눠놓고 대충 의사소통하는 거다. 그리고 법문이 전부 그렇지. 그래서 84,000 대장경의 말씀이 전부 방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거짓말이나 틀린 거냐? 그게 아니라 그런 말을로서 어떻게 이렇게 이끌어주면은 그 상대방이 그 고정관념에서 툭 이 아르마리에서 이 분별심에서 툭 벗어나게 할 수 있거든. 그러기 위한 방편으로 쓴다 이거예요. 이 법문이라는 거를. 벗어났으면 그 다음에는 이게 말이 필요가 없어요. 이 말은 말은 절대로 맞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죠? 왜 맞는 말이 하나도 없는지? 단어 자체가 그런 게 단어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이루어진 게 단어예요. 그런데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그 단어에 해당되는 뜻이 딱 그렇게 있어. 이러고 사니까 모든 문제가 거기서 발생을 하니까 모든 문제의 뿌리를 싹둑 해결하는 방법은 이 단어, 즉 이 고정관념, 즉 이 이름의 뜻 속에 푹 빠져서 그 이름 그것을 딱 가리키는 줄 알고 있는 이것이 툭 떨어지게. 그런다고 해서 이걸 보면 이게 지우개인지 볼펜인지 알 수 없게 되는 게 아니고 그런 이상한 증세, 이상한 바보를 만드는 게 아니고 볼펜이면서 볼펜이라는 개념에 불교식으로 말하자면 집착이 안 되는 거다. 그래서 집착한다고. 근데 집착이라는 단어는 막 집착하고 있는 것만 집착이 아니고 불교에서 말하는 집착은 이거는 볼펜이야라고 하면 그냥 다 집착이야. 즉 고정관념이다 이거지. 개념이다 이거지. 똑같은 말이에요. 집착이라는 게 그런 의미로 쓰여요. 굉장히 넓은 의미죠. 이건 볼펜이야라고만 알고 있으면 그건 집착, 다른 말로 하면 고정관념, 개념, 아르마리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 거다 이 말이에요. 그것 때문에 갇혀서 사는 거예요. 갇혀서. 자기네들이 이름을 그냥 하나씩 따로따로 붙여놓고 이제는 전도가 되어서 뒤집어져서 잘못 알고 있다. 전도몽상 잘못 알고 있다. 근데 이거는 책이야. 이거는 샤프야. 이거는 볼펜이야. 이거는 슬픔이야. 이거 지금 이 상태는 편안함이야. 딱 거기다가 그건 줄로만 안다고. 그게 마음의 감옥이 된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르마리를 버려라 하는 이유는 아르마리를 어떻게 버려? 나 이거 샤프인 줄 알고 있는데 갑자기 샤프를 모르는 사람이 되라. 이게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되란 말이 아니야. 우리는 이게 뭔지 구분 못하기 위해서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분별로부터 벗어나면 분별은 똑같이 다 저절로 다 되지. 당연히 이거 뭔지 알지. 이상한 증세가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런 다 알지만 마음이 거기에 집하지 않는다. 잡지 않는다. 이거 볼펜이야. 이거 딴 거라는 거는 다 틀렸어. 이건 볼펜이라고 하는 게 맞는 거야. 이런 식의 즉 나는 슬퍼. 나는 이건 기쁨이야. 이건 괴로움이야. 또는 이건 나야. 이건 너야. 내가 태어났어. 나 이렇게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왔어. 내가 나한테 이렇게 했지 저렇게 했지. 나는 나한테 이렇게 했고 저렇게 했고. 나는 정말 잘 살았고 못 살았고 좀 많습니까?
예? 그냥 세상이 전부 그러고 살잖아요. 야, 너그 나라, 우리나라, 너그 나라 이러고 살지. 너그 나라 잘못했잖아. 정시하는 분들은 너그가 잘못했잖아. 전부 이런 베이스에서 모든 일이 일어나서 이렇게 복잡하게 이러고 살잖아요. 그래서 근간이 툭 해결이 되어야. 근간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 알고 있는 다 그냥 적당히 갖다 붙인 이름이요. 이것만 그러냐? 이것만 그렇게 붙여놨겠어요? 세상의 모든 걸 똑같이 그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놨지. 그러고는 그 속에서 그러고 살잖아요. 당신은 남편이다. 나는 아내다. 그것을 못 벗어나잖아요. 너는 자식이다. 이것을 못 벗어나잖아요. 스님 자식이지 어떻게 자식 아니면서 자식일 수 있어요? 왜? 자식이다라는 이름 속에 딱 박혀 있거든. 자식은 자식이 아니면서 자식이고 볼펜은 볼펜이 아니면서 볼펜이고 나는 나가 아니면서 나고. 그러면 어렵다. 무슨 철학이냐 무슨 선문답이냐 뭐냐 이렇게. 왜? 그 이름에 해당되는 이름에 갇혀 있으니까 왜 제가 이런 설명을 또 하겠어요. 그러고 사는 한에서 이런 불이법문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 사는 한에서. 그 분별 속에서 들어가는 이 단어 하나를 도반들이여 하면 자동으로 도반들이여 하면 자기가 알고 있는 도반 개념. 그게 자동으로 생겨요. 뭐 이미 참회를 마쳤으면 하면 자기도 모르게 뭔가 참회 잘못했다고 뭔가 참회했구나라는 그냥 그런 뜻 속에 싹 들어가 버린다고. 그대들과 더불어 사홍서원을 내겠습니다 하면 불자들은 사홍서원이 뭔지 또 자기가 알고 있는 사홍서원 개념이 당연히 사홍서원이라는 말과 동시에 사원서원이라는 개념에 떨어진다. 거기 빠진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책을 읽으면 그런 식으로 받아들인다고. 습관적으로 자동적으로 그렇게. 각자는 정신을 차리고 바로 들어야 합니다. 이러면 각자는 하면 이제 자기라고 생각하는 거 당연히. 또 정신을 차리고 그러면 정신 차려. 이런 게 정신 차리는 건 줄 알잖아. 그런 식으로 자기식으로 이 말들을 전부 자동적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거를 읽어봤자 소용이 없는 거지. 소용이 그냥 말 내용만 말 뜻만 대충 이해하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대동소이하게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사람들은 다릅니까? 공부가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그 밀가루에 쏟아진 기름이 공부하는 사람은 그 기름이 안 배어 있을까요? 오죽하면 밀가루에 기름을 쏟아놓은 것 같다 할까요? 그런데 그 과학의 힘을 빌리지 않고 우리가 이거를 손으로 걷어낸다면 밀가루에 푹 베어버렸는 데서 기름을 빼낸다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 정도로 완전히 쩔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뭐 나는 공부하고 있어요. 나는 분별 안 하는 공부. 나는 지금 분별이 없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라 이거예요. 그렇게 쩔어 있으니까 자동으로 자기도 모르게 전부 분별로 이해가 자동으로 돌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어떤 분은 그러시겠죠. 나는 그러고 있지 않고 그냥 스님 하는 말의 내용에 관심 없고 말의 내용으로 듣는 게 아니라 말에 속지 않고 그냥 소리로 들린다 뭐 이러고 있는 분들도 계실 거고 등등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계시겠지만 그러는 것도 그냥 그게 전부가 아니고 궁극이 아니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면서 뭔가 좀 그렇게 해보는 거고 그러니까 이 소리 하나 통하님만 못하다 이거예요. 이거 하나 자기하고 통하님만 못하다. 왜? 전부 분별이니까. 제 아무리 분별을 섬세하게 하고 기가 막히게 하고 해도 이거 통하님만 못하다. 이게 통한다는 것은 자기 목마를 때 물이 한 모금 탁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사는 거지. 그런데 아무리 섬세하게 분별해도 물에 대해서 섬세한 분별을 하고 있어봤자 갈증이 나서 죽어요. 물은 한 방울도 내 입에 안 들어왔거든. 물이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들어와야 한 방울만큼은 살 수 있잖아요. 한 방울이라도 내 입에 들어와야. 그런데 우리는
살아오기를, 쩔어 있기를, 그, 그렇구나. 그렇지. 이라면 마음 공부가, 내가 법문을 좀 알아들었다. 근데 알아들은 게 아니라고요. 왜 이렇게 말씀드리느냐? 그런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거예요. 알아들었다. 물론 지금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 지금의 현 상태가 다 다르니까 우선 이런 말이라도 좀 알아들어야 될 필요가 있는 사람이 상태도 있고 안 그런 상태도 있으니까 개인적으로 대화를 하면은 이제 그분들한테 맞춰서 하지만 지금은 뭉뚱그려서 전체에게 뭐 필요한 말을 이런 사람한테 필요한 말도 했다가 저런 사람한테 필요한 말도 했다가 이러고 있거든요. 제가. 그러니까 자기한테 필요한 말을 각자 알아서 챙겨 먹으면 들어오겠죠. 자기 근기에 맞게 들어오겠죠. 내가 챙겨 먹는 게 아니고 그게 들어오거든. 그냥 들어오거든 그렇게. 자기가 챙겨 먹는 게 아니고 그냥 자기만큼 들어올 거니까 이제 이렇게도 말했다가 저렇게도 말했다가 하는데 이것이 동안이만 못하다. 1시간 내내 제가 법문을 한다고 해도 이거 한번 여러분하고 나하고 통하니만 못하다. 정말 그렇다. 이거 통한다는 것은 그러면 별스럽게 통하는 일이 있느냐? 야, 통한다 그러니까 뭔가 저게 통한다는 게 어떤 거지? 어떻게 해야 통할 수 있지?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가죠. 생각으로 들어가면 미궁에 빠져요. 답이 없어요. 모르겠다. 어떻게 통하는지.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이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어렵다. 생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어렵다. 어떻게 하는 거죠? 이런 말이 나오고. 어떻게 하는 거죠? 했다면 벌써 엉뚱한 데로 가고 있다. 어떻게 하는 거죠?에 대해서 누군가가 기가 막힌 대답을 해서 그런 거고요 해봤자 그거는 둘 다 분별만 하고 있는 거다. 둘 다. 말을 대답하는 사람도 묻는 사람도 똑같이 분별만 하는 거다. 그냥 이게 한번 통하니만 못하다. 아니 이게 안 통하는다는 게 말이 안 돼요. 이건 원래 우리 통하고 있어. 통해. 통한다는 게 생각으로 돌아가면 어떤 게 통하지? 뭐가 통한 거지? 이러겠지만 또 생각으로 알려고 하는 거지. 이게 통한다는 게 뭐예요? 뭐야? 그냥 이게 통하는 거지.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어떻게 통해야 되는 게 아니고 들리잖아. 이게 통하는 거지. 이거 통하니까 들리지. 다 뚫려 있으니까 들리지. 막혀 있으면 안 들려야 돼요. 내가 이거 치는 줄 여러분들이 몰라야 돼요. 여러분과 나 사이에 막혀 있다면. 근데 알잖아요. 근데 머리는 또 그다음 어쩌는지 알아? 그래서 뭘 어쩌라고. 머리는 분별심은 생각은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돼요? 하고 생각 속에서 자기가 이해될 만한 그럴듯한 대답을 또 찾는 거야. 그런 대답을 해주길 원하는 거야. 그런 거는 여러분들한테 다 독이라니까 어떻게 말해드리면 여러분들이 네 이럴 줄은 다 훤히 보여요. 근데 그런 말을 절대 안 해드리잖아요. 그거는 조미료와 같아요. 탁 먹었을 때 맛깔스러워. 이런 거였구나. 근데 그건 분별에 지나지 않아. 이거 통하니만 못하다. 이거 안 들리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거 안 들리는 사람. 아무도 없네. 그러면 통한 거예요. 통했기 때문에 들리는 거야. 들린다는 자체는 하고 있다, 통했다는 증거예요. 근데 생각해서 뭐가 통했다는 거지? 또 내 아르마리 속에서 내 의식 구조, 내 시계 사고방식 속에서 뭘 또 알고 싶어. 아니 이게 들렸다는 거는 통했다는 거라고 통하고 있다는 거라고 우리는 아무것도 가로막혀 있는 게 없어요. 없다고. 없으니까 들리지.
우리가 하도 우리는 인생에서 분별하고 의미를 찾고 해답을 찾는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문화 속에 살다 보니까 통해서 뭘 어쩌라고요? 통했는데 그게 뭔데요? 하고 알고 싶은 거야. 알고 정리하고 알고 그런 거였군요. 이러고 싶은 거야. 이 분별심이 하나도 만족이 안 돼. 이게 통한 거 아닙니까? 이러면 분별심은 만족이 안 돼. 이해가 안 돼. 자기식으로 자기 아르마리를 갖고 이해가 안 돼. 정리가 안 돼. 답안지를 못 가졌어. 이거 답안지 그것만 보더라도 이거 답안지 이 속에서 답안지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 게 증거로 나타나잖아요. 이 속에서 답안지를 가지려고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본문 들으면서 우리는 그렇게 시스템화가 되어서 자동으로 그렇게 돌아가요. 이 속에서 답안지를 가지면 좋은 거야. 이제 해결이 됐어. 네,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스님. 내 속의 모든 괴로움과 이거 다 사라졌어요. 그런 거였군요. 이거 하고 분별이 툭 떨어져 버린 건 전혀 다른 일입니다. 야, 정말 시원한 겁니다. 그런 거였군요. 이거는 분별이라고. 네, 그러면 기분이 좋지. 마음 공부도 좀 되는 것 같고. 법회 참여한 보람도 좀 있는 것 같고. 스님 오늘 법문 너무 좋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다 그러거든. 아니 이렇게 오늘 법문 너무 좋았습니다. 이런다고 해서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럴 수 있다 이거지. 그리고 이거 통하니만 못합니다. 이런 소리는 재미도 없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재미도 없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까. 머리로 이해되고 머리로 할 만한 답을 찾고 있다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어쩌라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뭐야? 나 지금 머리로 정리하고 내가 이해될 만한 난 그것만 찾고 있어. 내가 원하는 거 그것만 찾고 있어. 거기서 답을 구하고 있어. 이 속에서. 이러는 증거잖아요. 그래서 뭐요? 스님 그 다음 어떻게 되는데 이러는 사람들. 네. 근데 그러는 사람 숫자가 더 많지 않겠나? 모르겠지만 그게 뭔데요? 소리는 들리는데요. 자기는 또 딴 거 원하는 게 뭐 있냐? 그런데요, 스님, 뭐가 이렇게 눈물도 나와야 되고, 통하면은 분별도 탁 없어져야 되고, 또 저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고, 막 이런 증세도 나와야 되고, 응? 생사가 둘이 아니고, 분별심이 그래야 되잖아요, 스님. 이게 정말 지금 스님이 이거 이렇게 하면은 소리 들리죠? 그게 통한 거예요. 이러면 그러면 저는 왜 눈물도 안 나고 저것도 전부 나처럼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그죠? 그런 분들 분명히 계시지 싶어요. 그거 뭐예요? 자기가 탁 들고 있는 게 있어 속에. 통하면 분별이 떨어지면이나 통하면이나 같은 말이거든요. 제가 지금 쓰고 있는 단어가 분별이 툭 떨어지면 즉 통하면 그런 결과가 나와야 돼가 은연중에 자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없으면 들리죠? 이게 열려 다 하나도 막히는 게 없으니까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통한다는 증거 아닙니까? 했을 때에 그때의 모든 분별이 자기가 분별하고 있던 게 다 떨어져 버려요. 툭 떨어져 버려요. 근데 아니야. 내가 알고 있는 내 판단 따라가. 그러니까 그럴 때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스님 들리는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어쩌라고요? 어떻게 해야 돼요? 뭐라든가. 그런데요. 저는요. 제 마음이 시원하지도 않고요. 저것도 나고 저것도 나고 이렇게 보이지도 않고요. 이런다고. 딱 들고 있는 거 이거 갖고 계속 비교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통하는 거다라는 법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스님이 하는 얘기는 별로 관심 없어. 그냥 머리로만 듣는 거야. 이게 통하는 건데 뭐 어떠라고요? 이런 증세가 왜 안 나타나지? 그래서 그런 게 없어야 된다고. 지금까지 들은 법은 하나도 없이 하나도 필요가 없다니까. 법회 참여할 때는
지금까지 들은 본문 하나도 필요 없어요. 나한테 들었든 누구한테 들었든 부처님 말씀이든 누구 말씀이든 하나도 필요 없어요. 왜? 지금 그게 남아있다면 뒤돌아보면 돌된다 하듯이 지금 그게 하나라도 남아있다면 그건 전부 분별, 지식, 아르마리로 작용하기 때문에. 아이 스님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임진 선사의 말씀이고 이건 부처님 말씀인데. 아니 그 부처님 말씀도 그때 당시에 먹고 나으라고 먹이려고 했던 약이지 그거를 다시 이렇게 붙들고 그거 가지고 지금 여기에 집중을 못한다면 그거는 분별로 장애의 작용만 한다고. 장애는 뭐야? 막을 장자잖아. 걸릴 애자. 막고 걸리게 만든다고요. 그러니까 통하면은 이런 결과가 나와야 되든지 뭐 아니면은 뭐 스님 분별이 없어야 되잖아. 저쩌고 어쩌고 그동안 들은 모든 법문이 지금 안 통하게 만든다고. 그동안 아르마리 때문에 이렇게 돼야 되잖아요. 저렇게 되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그냥 그런 거 필요가 없다고. 여러분들이 통화낸다는 그동안 들어보면 필요가 없다고. 항상 제가 뭐 그동안 들어보면 다 필요 없어 내 말만 들어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고 저한테 들었던 누구한테 들었던 그 전부 아르마리로 작용한다고. 지금 남아있다면 다 아르마리로 다 분별로만 작용한다 이거예요. 그런 게 통하는 데에는 그런 게 필요가 없어야 돼. 필요 없는 게 아니고 없어야 돼. 통하는 데는 그게 없어야 돼. 그것 때문에 안 통해. 저는 왜 다른 사람들은 뭐 깨우치기도 하는데 왜 저는 안 될까요? 왜 안 되기는 막고 있으니까 안 되지. 막고 있으니까. 뭐가 막고 있어요? 뭐 들은 법문. 그거를 잡아버리면 법문이 독이 돼버린다. 아르마리가 돼버린다. 돌이 돼버린다. 고정관념이 돼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회 참여할 때는 어떤 기가 막힌 법문도 어떤 법을 자기 경험한 거든 알고 있는 거든 다 마찬가지야. 다 전부 도구로 작용하니까. 전부 지나간 거잖아. 그러니까 그런 게 하등에 없으면 지금 안 통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거 하나도 없다면 지금은 막는 게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원래 통하고 있으니까. 원래 통하는데 자기가 그것 갖고 막고 있다는 사실을 몰라. 그러니까 그거 아무것도 없잖아. 그러면 통한다는 것도 말이 안 되지. 막혀 있어야 통하지. 뭐 숨어 있어야 드러나지. 근데 뭐 드러난다, 뭐 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거는 그 이전에 막혀 있다, 안 드러나 있다, 숨어 있다, 가려져 있다 이런 전제하에 드러난다, 통한다 이런 말을 하는 건데 실제로 그것도 반쪽짜리 말이에요. 사실 통한다는 말도요. 원래 막혀 있지 않기 때문에 통한다는 말도 그냥 방편으로 그냥 하는 말이에요. 통한다는 말 자체도 반쪽짜리 말이에요. 그러니까 온전히 정확하게 바른 말이 아니다 이거야. 그냥 거기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말을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개념을 쓸 수밖에 없어. 개념이라는 자체가 반쪽짜리예요. 전부 다. 이거 볼펜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 이외에는 전부 볼펜 아닌 거다라는 전제하에서 이걸 볼펜이라고 하잖아요. 단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통한다 하면은 통함과 통함이 아닌 게 있으니까 안 통함과 통함이 있으니까 통함이라는 단어가 존재하잖아요. 그러니까 통한다는 말 자체도 맞는 말이 아니지. 왜? 원래 다 통했는데 안 통하고 이런 게 없는데 통한다 이런 말을 쓰면 안 되지. 근데 그 말을 했다 하면 단어를 썼다 하면 전부 다 그런 식의 반쪽짜리 개념은 그런 거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끄집어내기 위해서 단어를 쓰는 수밖에 없는 그런 거다라는 것 정도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예. 그래야 여러분들이 들은 법문, 아는 법문, 기억하고 있는 법문들에 하나도 집착을 안 할 수가 있어요. 들을 때 법문을 듣는 이유는 그때에 통하기 위해서 듣는 거지 그거를 알기 위해서 듣는 게 아니라고. 그 들을 때에 안 통하면은 그냥 다시 이 법문은 쓰레기가 돼버리는 거예요. 지금 내가 법문을 듣고 보고 있는 이유는 들으면서 그게 내 입에 들어오게 다 살리기 위해 그런 작용을 하기 위해서 이게 근데 살린 작용을 못했어. 그럼 그 인연은 끝났어. 다시 또 들어.
그러면 내가 아까 알고 있던 거 가지고 보고 해석하는 게 아니고 끝이야. 이전에 본 거는 끝이라고요. 그 없어야 된다고. 없는 게 여러분한테 100번 이롭다고. 100번. 법문 하나도 없는 게 100번 천만 이롭다고. 그거 놓으면 안 될 것 같죠. 참 법인 것 같고 그거 갖고 있으면 공부 좀 하는 것 같죠. 그게 아니고 반대라니까요. 그래서 그거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훅 들어온다고. 이게 동한다고 그거 없으면. 그래서 임재섬사가 부처가 나타나면 부처를 죽이고 조사가 나타나면 조사를 죽이고 부모가 나타나면 부모를 죽이라 했다고. 뭐예요? 벌써 나타났다는 건 뭐야? 개념이 떠올랐다는 거잖아. 아르마리. 전부 다 아르마리예요. 부처라는 아르마리, 부모라는 아르마리, 조사라는 아르마리. 끝없이 항상 지금 깨우치게 하기 위한 법문이지. 지금 안 걸려들었으면, 지금 못 깨우쳤으면 기억하고 있다가 어떻게 한다고 하면 그건 썩은 법문이 된다고. 자기한테 법의 역할을 못 한다고. 스님, 내가 지금 그 법문을 들으면서 못 깨달았으면 가지고라도 있어야 안 됩니까? 그거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열려있고 언제나 통하고 있는 이거를 막아버리는데, 그게 막아버리는데. 이게요. 그래서 쉽고 쉽다. 왜 쉽고 쉬우냐? 법문조차도 기억해야 될 게 하나도 없으니까. 기억해야 될 게, 알아야 될 게, 갖고 있어야 될 게 하나도 없으면 그냥 우리 그냥 이 자체로 충분히 완전해요. 충분해. 그래서 안 통하는 바가 없어져 버려. 이 가로막고 있는 둘이 아니다. 둘이 아니기 때문에 막고 있는 게 경계선이 없다고요. 원래. 알므로서 갖고 있는 게 없으면. 그렇다고요. 그래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쉽다 하는 게 아무것도 필요 없다. 이 마음이 감옥에서 벗어나는 데는 필요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우리는 이게 마음이 벗어나는 데 도움을 주겠지. 저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 이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 마음이 벗어나는데 이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 저것도 좀 도움이 되겠지. 이것도 도움이 되겠지. 이렇게 잔뜩. 이게 어떻게 벗어나는데 도움이 돼? 한번 봐봐요. 점점 무거워지기만 하잖아요. 무거워지기만. 이게 벗어나게 해줘요, 나를? 점점 무겁게만 하잖아. 그러면 사람들은 스님, 그거는 그 별것 아닌 그런 물건들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건 법문이잖아요. 법문을 잔뜩 아르마리로 들고 있으면 무겁기만 하지. 나 벗어나지나? 이 법문은 지금 이 법문이 지금 나를 한 대 탁 때리는 건 거야. 법문이라는 건 지금 나를 한 대 탁 때리는 거야. 이때 툭 깨지라고 법문이 탁 때렸어. 근데 안 깨졌어. 내 고정관념 속에서 안 깨졌어. 그리고는 뭘 더 가져요? 지금까지 갖고 있던 아르마리 지식 경험에다가 요거까지 또 가져. 탁 때리면 이게 법이지라는 걸 또 가져. 또 이거를 갖고 요런 법문이 또 이렇게 탁 때렸어. 그러면은 그거 깨질 생각은 안 해. 요걸 또 알아들으려고만 하니까 또 알아들었어. 알아들은 것만 자꾸 많아지는 거야. 알아들은 거 이렇게 자꾸 많아져. 알아들은 게 자꾸 많아져. 이러면 무겁기만 무거워져. 그래서 어느 스님이나 어느 법사가 뭐 법에 대해서 얘기하면 물어보고 대답하라 그러면 요거 갖고 있다고 요거 대답 착착 내놔. 이런 거 아닙니까? 이거 아닙니까? 뭐 이렇게 착착 내놔. 이게 나를 해탈을 시켜줘요?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해줘요? 이게 나를 자유롭게 해주는 게 아니잖아. 한번 봐봐요. 점점 무거워지네. 이게 어떻게 나를 자유롭게 해줘? 처음에 이 법들을 잔뜩 지니고 있으면 점점 무거워지지. 이걸 법이라고 치자고. 이게 샤프가 아니고 볼펜이 아니고 법이라고 치자고. 이 법을 자꾸 아르마리로 가진다니까. 가지면 점점
법이 아니고 법이라는 아르마리로 자기한테 들어가 있다고. 법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야. 법은 이렇게 쟁여지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법이 탁 때리는 이유는 여기서 깨어나라고 때렸는데 안 깨어나고 이걸 가지잖아. 그러면 이때부터 이건 법은 아니고 뭐예요? 나의 짐이 돼요. 고정관념으로서 아르마리로서의 짐이 돼. 그래서 아르마리를 놓아버리라 한다고. 그래서 그냥 방아착 한다고. 네가 기가 막힌 법들을 네가 기가 막힌 법들을 다 알고 있다고 해도 다 놓아버려라. 그거 법 아니다. 다 놔버려라. 그게 법이 아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그게 법인 것 같거든. 이거 법 맞는데 무슨 소리야. 부처님 이렇게 말씀하시고 스님 맞잖아요. 둘이 아니고요. 불이법이고요. 뭐 무하고요. 스님 맞잖아요. 부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이것들을 다 놓아버리면은 원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놓으면 안 되는 줄 알아. 그 아르마리가. 그게 아르마리로 작용하고 있다는 자체를 몰라. 무슨 말씀이에요? 부처님 말씀인데. 부처님 말씀을 끌어안고 있으라 그랬나? 이 말씀이 나타나면 이 말씀을 놓고 저 말씀이 나타나면 저 말씀을 놓고. 왜? 원래 완전 원만 구족 걸림이 없으니까 원래 둘이 아니고 원래 여여하니까 네가 이것들 붙들고 있는 것 때문에 지금 여여하질 못하다. 그러니 불안해하지 말고 아무 걱정 말고 다 놔버려라. 한번 놔봐라.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원래 여여한가 안 한가 한번 놔봐라. 그러면 또 그래 다 놓으면 여여해라는 그런 법을 또 맞아 다 놓아야 되는데요. 그죠 스님? 다 놓으면 여여해진다는 걸 또 그죠 스님? 다 놓으면 여여해지는데 그래 다 아는데 그거 다 아는데 왜 안 놓아질까요? 이래요. 뭘 놓을 생각도 없잖아. 다 놓으면 여여해지는데요 라는 거 갖고 있고 싶잖아. 이렇게 갖고 있는데 뭘 놓을 생각도 없는데 왜 안 놓아지기는? 자기가 있고 싶으니까 갖고 있는 거지. 이런 식이다 말이에요. 이게 뭐가 어려우며 이게 자기가 어쩌고 있는가 이렇게까지 안 하면 이렇게까지 안 하고 이런 법문만 불이법 일승법만 얘기하면은요. 사람에 따라서 똑같다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걸 또 알아들어서 또 하나 더 가져. 그러면서 다 아는데 안 된다. 그러면서 뭐라고 변명해요? 습이 그래서 또 이래. 또 들은 소리들은 있어가지고 습이 그렇대. 그 변명이에요. 습이 그렇다는 거. 그러면 또 이러지. 스님도 습이라고 했지 않아요? 스님도 습이라고 했지. 근데 아무튼 더 얘기를 하면 길어지고 이렇게 이거다 이런 식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는 거지. 육조 당경이고 어떤 경전이고 어떤 노력에서 말하는 게 다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스님 오늘은 그 왜 일승돌이나 뭐 거창한 법문을 얘기를 안 하고 저렇게 유치하게 저런 물건들을 들고 유치하게 우리가 유치원생인 줄 아나 저런 얘기만 하나?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러고 있는 건데 이게 해결이 안 돼. 이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단 말이야. 자기가 어떤 식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달라요. 알기라도 우선 알아야 그 실금이라도 갈 거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바위, 단단한 바위에 보이지 않는 실금이라도 눈에는 당장 안 보이겠죠. 근데 이런 거 이게 이제 물론 다 설명이지. 왜 설명을 하느냐? 이런 이해조차도 이런 것조차도 해결이 안 돼서 속에 잔뜩 계속 쟁이기만 하고 있어. 일승법을 말하면 뭐해? 쟁이기만 하고 있어. 물론 그 가운데 안 그런 사람도 소수가 있긴 있겠지만 지금 전체한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본문 끝났습니다. 이렇게 해도 충분한데. 그래갖고 저게 무슨 말인지 또 여기서 뭔가 답을 찾고 싶고 알고 싶어. 왜 저러지? 저게 무슨 의미지? 아, 그런 뜻에서 그랬구나 하면 이제 안 궁금해져. 뭔가 하나 정리된 아르말이 답이 생기면 안 궁금해져. 그런 식은 공부가 하나도 안 된대. 실제로 자기가 툭 열려야지. 툭 열리라고 이러고 끝냈는데 뭔가 이해할 만한 기가 막힌 대답으로서 아, 네, 알겠어요. 네, 시원해졌어요. 마음이 홀가분해졌어요. 네. 이러면은 궁금하지도 않고 답답하지도 않기 때문에 최고의 독이 그 독이에요. 자기가 아는 줄 알아. 그게 공부인 줄 알아. 그죠? 왜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겠어요? 한 번 얘기해서 못 알아들어요. 알아들은 것 같지만. 그리고 두 번, 세 번, 네 번 계속 반복한 거하고 한 번만 얘기한 거하고 들어가는 정도가 달라요. 그래서 반복해서 똑같은 얘기 계속 했죠, 제가. 뭐 소리는 좀 더 자극적이니까 소리를 낸 거고 보이는 거나 들리는 거나 똑같아요. 봐요. 다 통해 있으니까 보이는 거야. 다 통해 있으니까 들리는 거야. 다 열려 있으니까. 여기서 개념 속에서만 다 닦여 있지. 뭐가 닦여 있어요? 이건 이거야. 저건 저거야. 이것과 저것 사이에 다 선이 그어져서 닦여 있잖아요. 괴로우면 괴로움이야. 뭐는 뭐야. 근데 그렇게 나뉘어져서 이렇게 구분해서 나뉘어져 있는 게 원래 없다. 그게 없으니까 그냥 이래 소리가 들린다고. 없으니까. 망구지생각지라고 해서 죄송하지만 조금 더 적나라하잖아요. 자기 생각하는 것보다. 망구지생각 속에서만 이 감옥이 존재하는 거야. 이 망구가 무슨 말인지 아나? 이 경상도식. 망구 자기 생각 지생각 속에서만 이것과 저것으로 다 나눠지는 거야. 난 잘 살았어, 못 살았어, 네가 이랬어, 내가 이랬어, 이렇고 저렇고 뭐 좋아, 싫어, 편해, 불편해, 어쩌고 저쩌고, 있냐, 없냐, 전생, 후생, 부처, 중생, 뭐 깨달음, 못 깨달음, 어쩌고 저쩌고. 이게 맞다, 저게 맞다, 전부 다. 여기서만 다 나눠져서 쫙 감옥을 만들어서 그 속에 갇혀 있다고. 개념의 고정관념의 감옥 속에. 그거라고 우리가 마음의 감옥이 딴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감옥이 되어 있어요. 네. 이것으로 이거 뭐 오늘은 사홍서원에 대해서 쭉 했는데 이게 그 본문이에요. 아무튼 내용 다 읽었으니까 굳이 뭐 이거 갖고 말 다시 안 해도 돼요. 이렇게 시간이 지금 길어져서 굳이 이것 갖고는 그냥 안 하겠습니다. 안 해도 이 말을 했는 거와 같으니까. 네. 일단은 1부 본문 시간은 마치고 2부 질의응답 시간에 잠시 후에 다시 시작하겠습니다.